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이번 문학마실은 문학이 팬데믹을 이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오늘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우울한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문학 또한 그렇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소통의 형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엄혹한 시기일수록 희망의 정표를 찾아내는 것이 문학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소나기 마을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두 번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전하는 문인의 엽서전으로 모두 31분의 저명 문인이 보내준 엽서를 그래픽 디자인과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열고 있는 시가 팬데믹을 이긴다라는 전시회로 만해 한용운 이래 지금까지 위기 극복을 말하는 시 26편을 그림 및 조형 작품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들은 문학의 역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팬데믹을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 지평을 확보해 보자는 뜻입니다. 문학 본래의 맞서는 힘과 견디는 힘, 그리고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질병의 골짜기를 넘어서는 의지와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은 WHO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에서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고 번역합니다.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 독감, 또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지난해죠. 3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여기에 대해서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의 전 단계는 에피데믹이라고 말합니다. 감염병 유행 이렇게 번역을 하죠.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세계 유행 감염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이 있고 또 20세기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이름만 스페인 독감이지 실제로는 1918년에서 19년 사이에 미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은 그 질병이 새롭게 출현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발생 당시에 엄청난 재앙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결국은 인류의 의술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마침내 극복되고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를 이겨나갈 물리적 질병 관리가 급선무이겠으나 이 질병 관리에 앞서서 또는 그와 병행해서 정신적 기력과 불굴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 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문학에 내재한다는 것이죠. 문학 속에 담긴 그동안의 문학에서 다룬 질병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 절박한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명작 속의 질병 이야기라는 저술을 낸 작가가 있습니다. 의사가 들려주는 문학 속의 의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의사작가 김애양이 2014년에 상제한 단행본입니다.
문학청춘이라고 하는 문해지에 3년간 연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19편의 글을 쓰고 이것을 묶은 것입니다. 세계 명작 가운데서 질병에 관한 이야기와 질병을 겪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찾아낸 책입니다. 그런 만큼 상상임신, 매독, 뇌막염, 간질, 천식, 요독증, 해표상지증, 녹내장 등 19가지 질병을 문학작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에 관한 작품은 헨릭 입센의 유령, 헤르만 헤세의 로살데, 토마스 만의 마해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우리들의 시대,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등 세계 명작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세계 유행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까미는 알제리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1913년에서 1960년까지 46년을 살았죠. 1947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발표된 이 장편소설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명이 쓰러져가는 것을 본 그 이후에 또다시 너무도 쉽게 발생하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에 대해서 고뇌하는 실존주의적인 작품입니다. 이 주제를 구체화하는데 패스트라고 하는 팬데믹 성격을 가진 전염병이 동원된 것이죠. 소설의 이야기는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 패스트가 만연하게 되자 이 질병과 맞서는 사람들의 싸움을 의사 리웨라는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서술합니다. 대량의 죽음과 극한의 투쟁이 소설의 중심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매우 상징적으로 그려 보입니다. 이 작품에 숨겨진 의의는 전염병의 퇴치가 어떤 성공을 거두어 나가는가에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과 악의 상관성,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위험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제기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인류의 적 삶의 궁극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하는 까미의 사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작가를 예로 들자면 토니 모리선입니다. 현대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흑인 여성 작가로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1931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살았죠. 88년을 살았습니다. 자비, 멀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장편이지만 질병과 트라우마의 치유, 그리고 문학과 의학의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가난한 소년 제이컵 바커가 삼촌으로부터 갑자기 큰 땅을 상속받아서 상류층으로 발돋움해가는 과정, 그 신분 상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말미에 이르면 제이컵이 천년두에 걸려 죽습니다. 지금이야 이 천년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된 병이지만 그 당대에는 치명적인 팬데믹이었어요. 제이컵이 죽고 난 후에 아내 레베카도 앓기 시작하고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이 소설의 표제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작가는 분명 질병이나 죽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신적 차원의 세계를 상정하려 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본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와 토니 모리선의 자비는 공통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의 실상을 그려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 질병을 드러내는데 작품의 목표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질병의 고통과 어둠 너머에 숨어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질병을 소재로 하는 세계 명작들이 한결같이 고수한 이야기 방식이며 그것은 곧 왜 문학이 필요한가, 문학의 존재 양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제하고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 우위였던 것이죠. 문학이 궁벽한 환경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러기에 팬데믹 시대를 이기는 궁극적인 힘은 의학적 처방 이전에
인간이 그 내부에서 이끌어내는 강력한 자기 정립의 의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말하는 팬데믹의 암담하고 긴 터널과도 같은 시대적 현실이 아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모두가 인류사의 과거 치명적인 질병 경험에 비추어 한시적이기를, 금방 끝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엄중한 국면을 넘어서기 위하여 문학이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하거나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문학의 정신적 전투력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어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나 토니 모리슨의 자비를 여기에 예정으로 가져다 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싸우는 문학은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것이어서 여기서 그것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뿐 작품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또 성과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이 암울한 질병의 장막을 헤치고 작가와 독자가 작품을 통해 교류하며 이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는 정신적 주체성을 제시하는 그러한 문학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시인 아르뚜르 랭보가 계절이여 마을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는가라고 쓴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인류가 눈앞에 마주친 이 팬데믹의 시대적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문학을 거울로 삼고 앞으로의 의지를 램프로 삼아 이 난관을 관통해 나가는 정신적 승리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팬데믹 시대에 문학이 감당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문학이 팬데믹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